KBO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역사를 낱낱이 알아보는 시간 크고실로 인천 야구사 특집 시작합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승현이고요. 오늘도 이야기해주실 두 분 오연우님과 양정욱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촬영이 잠깐 멈춰있는 기간 동안 엄청난 뉴스가 터졌어요. 예, 으로 갑자기 넘어가면서 저희도 이제 약간 저희도 역사 프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는 야구 역사를 다루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이벤트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의 특집을 준비했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인천 야구의 이제 시작부터 지금까지 알아볼 텐데요. 시작은 무슨 구단이었죠? 이제 시작은 이제 저희 프로 지금까지 열심히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산미 슈퍼스타즈로 시작을 했죠. 아주 독특한. 예, 이름부터 독특했던 사실 기업도 별로 유명하지 않았고 이름도 독특했던 산미 슈퍼스타즈로 그렇죠. 출발했고 이제 82년에 이제 창단을 했는데 이제 시작부터 15승 65패 엄청난 기록을. 엄청난 승률을 찍었고 승률 1할 8푼 8厘전설을 찍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이듬 해에 이제 제일동포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장명구 선수가 이제 완전히 그렇죠 끌어가면서 네. 이제 잠깐 처음이자 마지막 전성기를 누리고 84년도부터는 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제 85년도에 개막 후 1승을 하고 무려 18연패를 하는 엄청난 기록을 1승 18연패를 하고 나서 이제 4월 30일에 85년도에 이제 4대 0으로 18연패를 끊어요. 근데 이제 끊고 나서 5월 2일에 산미에서 그 팀이 청보 핀토스로 팀이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는 그 청보 그룹에 팔린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팔렸고 그 실제로는 청보라는 이름 달고 경기 뛰는 거는 85년도 후반기부터. 네. 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그때도 이렇게 이번 사건처럼 아무런 소문 없이 갑자기 확 넘어갔나요? 근데 그때는 산미 그룹 자체가 예전부터 좀 힘들다는 그렇죠.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 84년쯤부터 이제 약간 산미가 원래 좀 철강 해운이 쪽 네. 특화된 기업인데 이제 84년부터 좀 해운 업계가 좀 불황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 사실 이게 뭐 산미 매출에 별로 도움되는 회사는 아니니까 슈퍼스타즈라는 야구팀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산미 이제 김현철 회장이 있었는데 풍암방직 뭐 청보 이쪽 그 회장이 또 이제 김정우 씨라는 분이 이제 또 선후배 경기고등학교 그 청보 쪽이 명문이네요. 예, 청보 쪽이 김정우 회장이 59회고 이제 김현철 회장이 63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우리나라 또 학연으로 또 이렇게 끈끈한 그렇죠. 곳이니까 또 그 당시는 예. 더 끈끈할 때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청보도 워낙 영세한 곳이었는, 그러니까 명세는 그렇고 이제 대기업 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치고는 영세한 곳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70억을 주고 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70억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이제 빚을 70억 산미가 진 거를 이제 담보를 대신 청보가 넣어줬다는 걸로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현재 가치로는 환산하면 226억이었다. 226억. 예, 라는 게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산미에서 청보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이제 청보의 경기는 또 어떤 수준이었나요? 청보도 뭐 뾰족한 건 없었죠, 그렇죠. 솔직하게. 예. 크게 다르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제 86년, 그러니까 청보로 단장한 거는 85년 후반기였는데 이제 어쨌든 새 시즌을 86년부터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86년도에 이제 우리 또 허구연 해설위원이 당시 감독 허구연. 예, 구독 예. 허구연. 그래서 이제 그 분이 이제 감독으로 오시는데 별다른 신통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이제 조기에 퇴진을 하시고 아이고. 예, 그리고 이제 이후로 그 87년도 뾰족한 성과를 못 낸 채 빠르게 그렇죠. 이제 태평양 돌핀스로 팔려 나갑니다. 87년 청보의 말에. 역사는 굉장히 짧네요. 매우 짧죠. 네. 그래서 85년 후반기, 86년, 87년 끝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청보 핀토스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청보 식품의 역사랑 좀 일맥상통한다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청보 식품이 84년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업계에 들어오게 됐고 또 청보가 산미를 인수했던 것도 85년쯤이잖아요.
왜냐면 이제 또 원래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풍암방직 무기업이 원래 방직업계이기 때문에 원래 그 청바지 이런 거 만들고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사실 소비재라고 해도 네. 고객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식품을 하면서 좀 브랜드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인수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뭐 87년 이제 들어서면서 모기업이 조금 은행 법정관리 대상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청보 식품 자체도 또 휘청하고 라면이 맛이 없다. 예. 라면 정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식에 보고 지식이 그 나무 위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면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무슨 우짜짜, 747 라면, 뭐 알짜배기 뭐 그런 네. 오만 근데 아는 거 없으시잖아요. 네, 저는 다 처음 네. 들어보는 라면들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 청보식품이 결국은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87년 말에 오뚜기에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뚜기 라면에 이제 시초가 되는 거죠. 청보가. 이건 처음 한 사실이네요. 그래서 청보에서 만들었던 라면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열라면이 열라면. 열라면이 좀 열라면이 원래 청보 원래 그 이주일 씨가 광고를 하던 거였는데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맛은 다르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열라면 브랜드는 오뚜기로 넘어가까지 있는 그게 이제 청보의 흔적이죠. 저희가 알 수 있는 청보의 흔적이 있었네요. 네. 열라면. 네. 그래서 이제 87년에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날에 이제 종료일에 이제 구단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이제 청보에서 태평양 그 화장품 회사죠. 이제 태평양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의 아모레퍼시픽. 그렇죠. 예. 그렇죠. 네. 퍼시픽. 근데 그 회사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산미의 청보 넘어갈 때 이제 담보를 대신 제공해줬다고 했잖아요. 네, 70억에 대한. 근데 이제 여기서도 비슷하게 이제 청보의 부채가 이제 50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50억을 태평양이 대신 갚아주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162억 정도 된다. 162억. 근데 사실 이게 자기 살 때는 이제 226억이었는데 약간 손해 본 셈이 약간 됐죠. 손해 봤네요. 네. 짧은 기간 이렇게 딱 손해를 보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엠스플 뉴스에서 또 기사 하나 나온 거 있었는데 이제 원래는 그 청보 아까 김정우 회장이라는 분이 이제 그 청보를 팔면서 이제 해단을 하면서 야구 약자만 들어도 볼이 지끈거린다고 하신 걸로 돼 있었는데 네. 이제 그 당시에 구단에서 일했던 기록원이라는 분이 이제 최근에 다시 또 그 인터뷰에서 뭐 증언을 하신 게 막상 그렇게 알려졌지만 그 직원들한테는 더 야구단을 운영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언젠가 꼭 야구단을 다시 찾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못다한 꿈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또 그런 훈훈한 비화가 이제 밝혀졌습니다. 네. 그렇게 태평양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네. 태평양의 실력은 어땠나요? 아니 잠깐. 네. 저희 언급할. 드디어. 네. 이제 옷을 드디어. 예, 태평양 이제 돌핀스의 돌핀이 이제 드디어 돌핀 있죠. 다리가 있네요. 그렇네. 돌고래인데. 그냥 약간 그걸로 꼬리를 꼬리가 갈라져 있다고 해줍시다. 예. 네. 근데 뒷면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나오나요? 한번. 네. 태평양. 예. 그래서 태평양 돌핀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로 출발을 하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의 이제 SSG 신세계 뭐 이마트랑 비슷한 게 당시에도 이제 이 구단명 때문에 좀 이제 아모레 그렇죠. 태평양 이게 좀 화장품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물론 당시에 뭐 증권도 했고 이제 뭐 건설도 했고 하지만 이제 대중들한테 알려진 거는 이제 아모레라는 브랜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단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것도 뭐 편견일 수 있지만 당시에만 해도 이제 야구는 좀 남자적인 스포츠니까 뭐 그 당시만 해도 강한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이름 뭐 성적과 관련 없이 자이언츠, 라이온즈, 타이거즈 맞아요. 다들 뭔가 이글스 그 종중의 최고, 뭐 조류종 최고, 맞아요. 영장류종 최고, 맞아요. 고양이과, 개과종 최고, 뭐 이런 건데 뭐 태평양 아모레 하면 좀 약간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죠. 부드러우니까 사실 돌핀스도 막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지만 돌핀스는 귀여운 느낌인데요. 귀여운 거 좋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또 쓰니까 돌핀스라는 이름은
그래서 해양에 사는 포유류 중에서 최강이라고. 최강 예. 제일 해양- 똑똑하니까. 해양 포유류 중에서는 예, 똑똑하니까. 똑똑하니까. 예. 네. 88 돌고래 IQ. 네, 똑똑한 야구를 하는 팀이었나요? 그래서 예, 네, 일단 88년에 이제 태평양이 음. 바뀌고 첫 해에는 조금 청부의 연장선상에서 원래 근데 이렇게 바뀌면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88년 말에 이제 드디어 승부사 김성근 감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야신 김성근 네. 감독님. 네, 김성근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이제 선수단의 정신을 개조하겠다 이런 모토와의 오대산으로 전지훈련을 가게 됩니다. 강원도에 이제 네. 오대산이라고 네. 산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89년 1월에 이제 단체로 그 스프링? 극기훈련 같죠. 극기훈련 극기훈련을 가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얼음 깨고 무슨 막 그 냉수 막 물 담그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시즌을 시작했는데 아주 돌풍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가 있었네요. 그렇죠. 이제 82년 창단 이후로 88년까지 이제 그 산미 청보는 가을 야구를 못했거든요. 83년에 잘 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또 당시에는 정기 후기 우승팀만 또 가을 야구를 했으니까 이제 89년에 돌풍을 일으키면서 특히 이제 투수 삼총사 박정현, 최창호, 정명원 이 선수가 세 선수가 이제 거의 신진급이었는데 세 선수가 모두 이제 89년부터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10승 이상을 했고 특히 박정현 선수는 19승을 하면서 19승이요? 네, 당시 이제 신인 자격 가진 선수 중에 이제 최다승 신기록을 세웠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태평양이 3위로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강팀이 되었나요? 창단 첫 포스트 시즌이었는데 이제 다음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기까지는 또 좀 시간이 네. 걸린. 이제 그렇죠. 89년에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을 하고 이제 그 이후로 좀 89년, 90년에 좀 무리했던 것이 오면서 이제 91년부터 90년부터 이제 93년까지는 약간 침체기. 그래서 93년도엔 다시 꼴찌를 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 이제 뭐 감독도 91년에 박영길 감독이 왔다가 1년 만에 또 92년에 정동진 감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근데 정동진 감독 이분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시대를 앞서 나간 분인 게 이제 다시 막 박정현, 정명원, 최창호 이 선수가 몸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인으로 92년에 정민태 선수가 왔는데 이 선수도 정민태. 네, 한 경기인가 두 경기가 던지고 토미존 수술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당시에는 이제 수술을 좀 꺼리는 그런 게 있었는데 나를 믿고 수술을 해라 아니면 내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술을 하게 됐고 그럼 어떻게 보면 93년은 이제 조금 안식년처럼 된 거죠. 그 결과가 이제 94년에 나오게 됩니다. 94년에 이 옷으로 바뀌면서 이제 원래 이제 태평양이 약간 초록색이랑 노란색이었는데 네. 94년부터 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면서 강팀은 뭐 대체적으로 빨간색을 사용한다 뭐 그런 82년 느낌인가요? 삼성도 빨간색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강팀은 빨간색이 됐다. 강팀은 빨간색. 좀 물론 타선은 좀 별로 시원찮은데 시원찮았는데 또 투수 투수진이? 쪽에서는 이제 그 정명원 선수가 마무리로 돌아서면서 또 KBO 최초 40세이브를 올리죠. 40세이브? 네. 그러면서 골든글러브를 차지하기도 하고 또 선발 쪽에서는 김홍집 선수가 활약을 해주면서 또 타선에서는 김경기 선수가 홈런왕 경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94년에 정규 시즌 2위를 하고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코시. 네, 드디어 인천 야구 최초의 한국 시리즈죠. 아쉽게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는 당시 신바람 야구를 추구하던 LG 트윈스한테 4전 전패를 당하게 됩니다. 맞아요. 94년도 LG 우승. 네. 맞아요. 당시 LG는 너무 강했기 때문에 태평양에게는 좀 어려운 상대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94년에 영광을 뒤로하고 95년에는 또 후유증을 겪게 되면서 또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런 와중에 또 한 번에 이제 매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태평양에서 그러면은 어디로 가게 되었죠?